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어제까지 이제 추석 연휴였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어서 화요일은 이제 신중한 매크로 탐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화면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정다운 연구원 모시고 이런 시장 저런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이 녹화하는 도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거의 3% 정도 오르더라고요. 뭐 이게 추석 동안에 미국이 한 4일 연속 올랐던 영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또 급등을 합니다. 외국인이 또 선물 시장에서 뭐 2조 원 가까이 사준다라는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먼저 제 자료로 약간 인트로를 깔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상승에 의한 밸류에이션 하락장은 좀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낸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부터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왜 올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목요일에 파월 연설이 있었잖아요. 뭐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 물가 낮추겠다, 긴축하겠다. 근데 그 레파토리가 별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죠. 별다른 게 없었고, 이 잭슨홀에서 좀 두드러 맞았었던 요때이지 않습니까? 요때 이상의 어떤 긴축의 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차트로 제가 이쁘게 만든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6월에 저점 찍고 우리나라가 2301대인데, S&P가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한 2달 정도 이루어졌을 때의 이 원동력이 뭐냐면, 올해 말에 연준의 금리에서 내년 2분기에 5월에 금리를 뺀 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한 랠리, 10년물 좀 내려와 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내린다라는 건 아닌데, 4% 레벨의 연준의 정책금리 정도는 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 그때그때 다르죠. 이때도 4% 반영한 건데 올라가다가 두드러 맞고 나서는 또 4% 정도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제 시장 자체로 보면 이제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높잖아요. 보통 이게 좋은 차트라고 보잖아요. 항상 저점이 올라가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의 인상은 9월 FOMC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텐데요. 다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네요. 벌써 다음 주네요. 9월이 마지막이지 않겠냐. 75bp 뭐 90% 확률로 반영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화. 어떤 얘기 때문에 안정화냐? 오늘 밤에도 발표되겠지만,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굉장히 두드러 맞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물가가 오히려 안도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최소한 10월, 11월까지는. 왜? 9월 데이터가 10월에 나올 텐데 9월의 휘발유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3.7달러까지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6월에 휘발유 가격 대비 지금 9월 현재의 휘발유 가격은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동안에는 시장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제는 안도 심리로 자극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S&P가 한 12% 정도 빠지는 동안에 연초 이후에,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이라서 약간 최고점에서 최저점, 그리고 이게 1월 첫째 주 기준이라서
수익률은 조금만 차이 나지만 어쨌든 12% 빠지는 동안에 오히려 EPS는 올랐어요. 근데 PER이 20% 하락하면서 이거 더하면 한 12%가 하락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13% 빠졌는데 코스피는 18%. 이게 더하면 원래는 한 10%만 빠져야 되는데 왜 18%나 빠졌느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과 인덱스가 이 괴리가 심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자 PER의 하락이 S&P가 20%고 코스피는 13%잖아요. 만약에 금리의 어떤 극단을 반영했다 그러면 금리의 민감도가 어디가 더 클까요? 미국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을 빼는 장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 EPS 올라온 것들에서 정말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 12개월 포워드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떤 업종이 끌어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이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다운 연구원을 모셨어요. 밸류에이션과 현재 미국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상태, 이익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자료와 함께 이 퀀트를 모셨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좀 잘 들었죠? 네. 동의하든 안 하든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이 뭐 미국은 20% 빠지고 한국은 13% 빠졌는데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얘기 안 했거든. 그러면 한국의 지금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인지부터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밸류부터요? 네. 밸류는 5페이지부터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앞에서 이제 얘기하신 거에 첨언을 하면은 네. 슬슬 이익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도 이제는 이익단이 빠지면서 지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멀티플 부담이 자연스럽게 가중이 되고 지수는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시장의 우려였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빠지고 있고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도 주보를 통해서 이제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이 컨센이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 데이터 보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려서 중간중간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마셔요. PBR 데이터 요거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현재 레벨이 0.9 한 2배? 네. 예. 0.92배 레벨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기를 생각을 하면은 물론 0.9배를 하회하고 뭐 0.8배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이 네. 있었죠. 예. 그렇죠. 2018년이죠. 2019년, 18년 공교롭게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PBR 데이터가 포워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인 거죠.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 발표된 순자산 가치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뭐 흔히들 하는 PBR 1배가 안 된다, 청산가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에 조금은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배가 안 되는 수준, 0.9배 언저리까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기록하고 그게 다시 조금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0.92배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밸류단을 놓고 보면은 물론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밸류면은 그래도 부담은 적어도 좀 덜 가질 수 있는 레벨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PBR ROE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은 안쪽에 작은 차트를 넣어드렸는데 예, 이 추세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경우는 없는데 대충 이러한 매트릭스 상으로 봤을 때 지금 PBR 레벨이라면은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16% 정도 더 하향돼도 추세선에 딱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라서 밸류 단으로만 봤을 때는 이익의 추가 하향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OE가 지금 한 7.7%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상되는 게 맞나요? 포워드가 지금 예,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래요? 9% 정도. 9%고 16% 정도 추가 이익이 하향 네, 조정된다 그러면 그렇죠. 9654, 9109 한 7.5? 그러니까 7.5 요 정도까지의 이 밸류에이션 반영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BR을 이제 밸류의 저점으로 잘 잡는 이유가 미국하고는 달리 일단 내수가 별로 많지 않고 투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형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이가 달라져서 PBR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익 단순하게 정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할인을 낼 때 한 전체 10%는 할인하면 이 정도면 좀 싸다라고 보는 시장이었다라는 거고 그쵸. 10% 이상 네. 할인된다라는 거는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할인은 됐지만 그래도 복원이 된 게 그래도 한 10% 정도 할인되는 그쵸. 네. 내가 갖고 있는 맞습니다. 자산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 10% 할인된 게 한 2,300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전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1배 이상 뚫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1배가 2,600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만만치 않아. 그쵸. 일단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려면은 진짜 지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들, 뭐 달러 강세라든지 CPI라든지 뭐 이런 매크로 단의 우려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추세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ROE가 수준이지 이렇게 않겠나.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와야 1배를 그쵸. 뚫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ROE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네. 1배를 뚫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2,600의 단기 중기의 박스피가 연말 그쵸. 연초까지 네.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가라는 게 심리적인 이격이 있어서 2,600이 1배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트라이 하긴 하지만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범위를 정하는 건 이 정도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그쵸. 드리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딱 숫자를 써놨습니다. 지수 레벨로.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한국 얘기한 김에 이 어닝단의 변화들 좀 같이 네. 얘기해 볼까요? 앞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앞장으로 보시면은 컨센서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익단을 매크로 지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러면은 무슨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되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봐왔던 걸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랑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나 유동성이 매출액 증가율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게 근데 있는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반등이 안 나왔나요? 그쵸. 아직은 안 음. 나왔습니다. 23년 1분기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아시겠지만은 FQ12,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3분기, 4분기까지의 분기 데이터들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이후 컨센서스 데이터는 약간은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네. 매출 증가율이 좀 네. 둔화될 것이다. 네, 그쵸. 그래서 그럼 그걸 반영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음. 멀티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멀티플 뭐가 적정한 레벨이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1배를 하회하는 수준, 0.9배 근접한 수준이면은 감익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 매크로 지표로 봐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3분기잖아요. 네. 3분기 초반인데 3분기 초반까지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매출액 증가율도 4분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혹은 1분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1분기를 넣어놓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역성장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우려 요인을 매출액단에서 일단은 좀 고려를 한 것 같다,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매출액이 마이너스게 되면 시장에 갇혀 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확실히 더
그렇죠. 예, 예. 네. 그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늘어나는 것 무조건 아니면 확연하게 이제 가시성이 높은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급이 좀 풀려나가는 거 아니면 뭐 그쵸. 리오프닝 네, 거 관련된 거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되려 지금 매출이 빠지니까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관심을 받는다. 근데 이 옆에는 OPM 변동폭이 올라가는 게 선행리표예요? OPM 변동폭이 올라가는 거는 컨센서스입니다. 아 컨센서스. 컨센서스 상으로는 이게 3분기, 4분기 데이터일 것 같은데 네. 이때에 대해서는 컨센서스 상으로 OPM 변동폭이 소폭 1%포인트 미만으로 YY 봤을 때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이렇게 하고 되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죠. 수출 수입 단가를 뺀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증명되겠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근데 요게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은데 수입 단가를 1개 분기 레깅을 시키고 수출 단가는 당 분기로 했을 때 이렇게 좀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론- 어떤 재고 자산이라든지 여러 그쵸. 가지 이유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구나. 생각을 하더라도 뭐 원부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하는데 뭐 한 3개월 정도 대략 잡았을 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개념이고 수치상으로도 예쁜 그림으로 그러면 나와서, 예. 6월에 두바이가 고점 찍고 6, 7, 8 해서 2에서 3분기 초반까지 빠진 유가는 3분기에서 4분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빠지고 안 좋았던 어닝에 대한 이 반영은 지금이 가장 컸고 오히려 그럴 수 이익이 있죠. 나오는 3분기 네. 후반에서 4분기 좀 늦으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는 이 마진의 하락폭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보고 외국인이 저는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시장을 잠깐만 얘기해 보면은 네. 미국도 3분기 이익 어디 있어요? 컨센이 안 좋아요. 이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뒤쪽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그래요?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嗯 21페이지 왼쪽 하단의 차트 보시면은 이 컨센서스 데이터 그리고 분기별로 순이익 데이터를 좀 넣어드렸는데 3분기가 순이익 YY 증가율로 봤을 때 저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저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1분기에는 1분기가 저점일 걸로 예상했고 2분기에 마찬가지였고 3분기까지 이연이 됐는데 지금 물론 저도 이제 실적 프리뷰 쓸 때 좀 더 꼼꼼하게 뜯어봐야겠지만은 네. 3분기에는 진짜로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라고 살펴보면은 이때까지 실적이 안 좋을 때 항상 나오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매출단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예. 공급망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운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창고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 지금 당장 시점으로 보면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약간은 피크를 기록하려는 듯한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고 근데 뭐 정확히 그렇죠. 예, 아직은 좀 이르기는 하죠. 네. 근데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운임 지수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ISM 세부 지표들 봤을 때 페이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지불 가격 인덱스들 살펴보면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3분기 저점 기대감이 조금은 확대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매출액단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내구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최근 한 달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가 사실은 3분기 실적 시즌에 키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래도 수요단의 급격한 둔화를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서 저점 가능성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네. 한국 밸류에이션도 얘기했으니까 네.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은 어느 수준인지. 미국도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네. 7페이지 보시면은 12개월 포워드 PER 데이터를 좀 넣어봤어요. 12개월 포워드 PER 데이터인데 지금 레벨로 보면 한 17.2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시기에 20배를 상회하고 막 이랬던 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거고, 코로나 이전 시점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2018년에서 2019년 3분기 정도의 상단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고려해야 될 게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상단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선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이익단의 기대가 급격히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 쪽도 살펴봐도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로 보면은 매출액과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매크로 지표로 보면은 크게 뭐 너무 과도한 낙관이 있다라고는 안 보여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3분기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수요에 대한 부분, 달러 인덱스가 수요를 반영하냐? 약간은 좀 애매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핵심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뒤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달러 인덱스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랑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네, 반대로 가죠. 네. 달러 인덱스가 역축으로 미국 제가 역축이니까. 그려져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증가율이랑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레벨로만 놓고 보면은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높은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갭이 벌어졌던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약간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오른쪽에 있는 ISM 비제조업 지수로 살펴봤을 때 ISM 비제조업 지수 중에서 하부 지표 고용이 좀 특히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연히 ISM 지표는 안 좋죠. 안 좋은데 그에 맞춰서 이익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부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에는 이익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달러 인덱스와 ISM 비제조업으로 지금 탑다운해서 매크로 지표가 주는 악영향을 충분히 네. 반영을 해왔고, 그쵸. 그 반영한 레벨이 밸류에이션 놓였을 때 비싸지 않은 그쵸.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한국도 우리가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나 아까 매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유동성을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쵸. 빠지는 네. 부분을 반영을 했고,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PBR 0.9배에 터치하고 이제 비싸지 않은 영역까지 왔다. 이렇게 그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의 결론은 밸류에이션이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은 뉴스 나오고 유동성 올라가고 뭐 수출 물가 중에 수출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심리도 또 더 투영이 되고 유동성 들어가면서 뭐 그쵸. 10배짜리가 11배, 12배, 13배 되는 그쵸, 건데, 그쵸. 여기 반대로 이제 매크로 지표 안 좋아진 걸 반영해 왔다라는 그쵸, 약간의 우리가 말로 하는 거를 데이터화 시켰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으로 왔으면 이제 진짜 어닝의 변화가 좋은 것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변화되는 어닝 단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마무리 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부터 얘기를 네네. 하면 될까요? 한국 쪽을 한국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볼까요? 그러면은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10페이지. 같은데요. 네. 이 컨센서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기별로 좀 추이를 넣어드렸어요. 추이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그림이 왼쪽 위에 요거. 보이시죠? 네. 이게 2분기고 이게 네. 3분기고 이게 네네네네. 4분기니까 네. 이 넓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QOQ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이거 오전에 이제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왜 위에는 3분기 이익이 더 높아 보이고 그렇죠. 2분기보다 네. 3분기가 높잖아요. 네. 네. 아래는 2분기보다 왜 3분기가 2분기보다 3분기가 낮냐라고 하는데 이게 종목 풀의 차이예요. 종목 풀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가 꾸준히 유지되는 제한된 종목들만을 가지고 합산을 해서 추이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목풀이 네. 더 적은 거예요. 그렇죠.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형주 여기보다 여기가 더 대형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형주의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3분기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기간이 짧았어요. 컨센서스를 제가 유지가 되는 기간을 뭐 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전 6개월 전부터 컨센이 유지가 되는 것들을 좀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더 지속되는 종목들이 더 많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오케이.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뭐 일단 하향 조정되는 어쨌든 부분들 네. 보실 때에는 증가율을 볼 때는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고 추이를 볼 때는 왼쪽 위에 차트를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증가율로 보면 지금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 4분기 계속 그쵸. 내려가는 그림이긴 하네요. 그렇죠. QOQ로 보더라도 뭐 그런 상황이고 4분기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회성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종목 맞지 찾기가 않나. 어려운 장이긴 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네.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적 시즌이 지난 직후란 말이에요. 아직 뭐 이제 한 달 돼가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컨센서스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컨센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정적인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내느냐라고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를 제가 한 2, 3주 전부터 항상 반도체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이 컨센 하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된 반도체를 버리고 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싼 레벨이면은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반도체 쪽에 이익은 적어도 당장은 좀 기대하기 힘든 환경인 것 같다. 길게 보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버리는 것보다는 오늘같이 뭐 5% 올라오는 장이 근데 또 지금 붙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시장을 대응하는 측면이게 되면 반도체 비중을 이제 그래도 갖고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어닝이 변화되는 게 좋은 것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분기도 마찬가지고 뒷장 넘겨서 4분기라든지 뭐 22년, 23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쪽이 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 좀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제일 반대쪽에 있는 거는 에너지기는 하죠. 에너지기는 한데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은 하락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잖아요, 근데. 예, 유가보다 에너지보다는 다른 업종들에서 찾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소매 있고 유통, 예, 그쵸. 비철, 유통이라든지 뭐 건설. 꾸준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뭐 필수 소비재도 뭐 나쁘지 않은 네. 그림은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4분기고 네. 이제 3분기도 이제 자동차, 맞습니다. 건설, 기계, 철강도 그쵸. 있고 네. 비철, 건강관리, 조선 이런 게 그쵸. 있네요. 네. 그런 종목들에서 좀 그런 업종들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는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자동차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내에서 음식료 같은 것들 예. 꾸준히 말씀은 드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담당이 아직은 자동차나 네, 조선이나 맞습니다. 이렇게 없다 보니까 그쵸. 환율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대미 그쵸. 수출 비중이나 그래서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거리두기에서 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 공교롭게도 이쪽이 있거든요. 그렇죠. 공급망 얘기했던 것도 있고 예. 오케이. 그렇게 좀 보고 그럼 있어요. 미국은 어때요?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미국 얘기해 볼까요? 미국은 미국이요? 업종으로 어때요? 네. 미국은 이번 주 들어서부터 이 컨센의 변화가 확연히 줄어드는 아 그래요? 상황이에요. 네.
아, 실적 시즌이 끝나서? 네, 2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 전 자료까지는 IT 하드웨어 같은 쪽에서 이익 하향이 좀 나타났었어요. 미국장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HP라든지 뭐 델이라든지 이쪽에서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용 PC에 대한 수요 둔화는 예상을 해왔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상업용 산업적으로 쓰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 둔화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IT 하드웨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컨센이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21페이지로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은 컨센서스 자체는 미국 역시도 좀 안 좋은 모습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급격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완만하게나마 하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낮아질수록 한편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 때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저는 좀 그 부분도 지금 기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끝나면 실제적으로 또 네. 3분기 실적이 그쵸. 한 2주 있으면 또 시작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 이전에 좀 낮아진 것도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추가로요?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없어도 돼요. 뭐 펀드플로 아침에 얘기 못한 거 얘기해 볼래요? 뭐 있어요? 아니요. 펀드플로 뭐 다들 똑같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은 주식, 이게 쓰면 뭐, 원자재, 채권 다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위쪽에 차트 보시면은 옅은 파란 막대가 주식, 글로벌 주식 쪽으로의 펀드 플로우인데 2주 연속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어요. 22년 5월 정도에 많이 빠졌는데 그걸 빼고 나면은 이 정도까지 자금이 빠진 게 언젠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센티멘트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팔고 숏 배팅도 많이 해서 되려 약간 이제 숏이 쉽지 않았을 때의 상황도 우리 6월에 이랬을 때 6월에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쵸. 채권이긴 예. 한데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매도했을 때 또 다시 좀 약간 되돌렸던 상황하고도 어쩌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기대는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중한 매크로 탐구는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 금리 상승에 따르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좀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뭐 글로벌 유동성과 수출입 물가, 미국은 ISM 비제조업 고용과 이제 달러 인덱스로 통해서 매크로 변수를 반영해 왔다 정도. 충분히라기보단 매크로 변화를 버팅기고 안 반영한 게 아니라 잘 그렇죠. 반영해 왔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주제였고 그 안에서 이제는 PER장에서 EPS가 정말 이제는 좀 잘 버티거나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자. 실적 시즌이 한 달 정도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좀 하락한 상태라서 조금 해볼만 하지 않겠냐. 해볼만 하다라는 게 시장이 뭐 그렇게 강한 탄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전저점을 그래도 훼손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종목 찾기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